이번 시간은 대단원 물질의 구성의 첫 번째 소단원으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에서 1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교과서를 준비하고 필기하면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물질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벽은 나무로, 전등갓은 플라스틱으로, 의자는 가죽으로, 테이블의 다리는 철로, 바닥은 대리석으로, 창은 유리로 되어 있네요. 이런 나무, 플라스틱, 철, 유리 등등 이런 것,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물질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의 사람들도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즉 만물의 근원인 원소가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자, 철학의 아버지, 최초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기원전 64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모든 동식물, 즉 생물이라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생물에는 다 물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또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소는 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메데스는 모든 사람은 공기를 통해서만 호흡을 하니까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끝없이 변화하는 불이 다른 형상으로도 잘 변화할 거니까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소가 이렇게 한 가지여야만 하느냐? 지금까지 말한 걸 다 잘 조합해서 네 가지면 안 돼 하면서 모든 물질이 네 가지의 기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4원소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기원전 450년경의 엠페도클레스였습니다. 즉 모든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 본질적인 원소들의 합성물이다. 나무를 태우면 물, 불, 공기 나오고 재, 즉 흙이 남으니까 이 네 가지가 기본 물질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원전 약 400년경 역시 물질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던 데모크리토스가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원자론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가 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원자다라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다양한 만물을 이루게 되니까 우주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원자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과학과도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생각을 기원전 고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데모크리토스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자라니 말도 안 된다. 물질의 근원인 원소는 물, 불, 흙, 공기의 네 가지 원소고 이 원소들이 각각 따뜻함, 차가움, 축축함, 건조함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원소들이 결합한 비율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4원소설이야말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사라지고 그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귀한 금도 값싼 금속에서 네 가지의 원소가 결합하는 비율만 바꾸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금술은 이 시대의 주된 관심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값싼 금속에서 금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들의 성질이 밝혀지고 화학약품과 기구가 엄청나게 개발되기도 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자그마치 2000년이나 물질 세계의 기본 원리를 찾아내는 걸 방해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4원소설이 등장한 지 약 2000년이 지나면서 4원소설의 폐기를 불러일으킨 사람은
1650년경 보일입니다. 자, 1학년 때 우리 배웠던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이런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원소는 더 기본적인 물질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더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기본 원소라고 알려진 물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서 분해하면 다른 물질이 생긴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알아냅니다. 자, 물을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더니 주철관의 질량이 물에서 나온 산소와 결합해서 증가했고 또 수소기체는 분해돼서 이렇게 통에 모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때까지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해가 돼서 다른 물질이 생긴다는 건 그러면 결국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걸 실험적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한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의 개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네, 이것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수소, 산소, 탄소,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지만 핵반응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도 일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퀴륨, 아인슈타이늄, 멘델레뷴, 러더포디움 등등 유명한 과학자들의 업적을 기려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교과서 13쪽에 해보기를 물질을 이루는 원소 찾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주요 원소를 스마트 기기로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자, 나무젓가락을 이루는 주요 원소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나무젓가락으로 검색하면 나올까요? 아닙니다. 나무젓가락의 재료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나무잖아요? 나무는 식물이죠. 따라서 식물의 구성 성분을 검색하면 나무젓가락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어야 되지만 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알아볼게요. 자,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임을 알고 있죠. 설탕은 사탕수수라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역시 식물이니까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플라스틱도 역시 탄소, 수소, 산소.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이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 그러면 염화나트륨 들어봤죠? 염소와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삶은 달걀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포크는 철, 크로미움,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 알루미늄 포일처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 물, 소금, 나무젓가락과 같은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교과서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봅시다. 1번,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된다, 되지 않는다. 네, 되지 않는다죠. 자, 2번,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이지만 물질의 종류는 훨씬 더 많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레고 봤죠? 레고 조각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되는 원소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의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교과서 14에서 15쪽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